네, 최근 통계에 따르면 주택담보대출이 지난 상반기에만 20조 원 넘게 늘어난 상황이라고 그에 따라 비상등이 켜진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연끌족은 쉽게 줄어들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특히 아파트 매매를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가능한 한 많이 받았다가 이자 부담이 커지면서 경매 엔딩을 맞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요. 자, 세종사이버대 부동산학과 설춘환 교수 모시고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예. 저는 이 표현 쓸 때마다 좀 민망한데 이거 좀 안 쓸 수가 없나? 이 연끌족이라는 표현. 연끌족. 네. 좀 그런데 일단 서로 이해하기 쉽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아파트 값이 막 급하게 오르다 보니까 사람들 마음은 급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흔히 이제 연끌족 그렇게 얘기를 해버립니다. 자, 주택담보대출 받고 아파트 샀는데 이제 결국 이제 대출금 못 갚게 되고 이러다 보면 이제 결국 임의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 이게 지금 최근 이 케이스가 많아진 겁니까? 네, 실제로 상당히 많아졌고요. 네.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이제 자기 어떤 소득, 자기 예, 자본 대비 예. 대출을 많이 받으신 분들, 네. 또 그 중에서도 갭 투자를 했던 분들의 어떤 부동산이 최근에 임의 경매 사건이 많이 증가하고 있다. 아하. 특히 이제 올 7월 달까지만 보면 작년 7월 달에 비해서 약 한 60% 증가한 수치가 나오고 있기도 합니다. 네. 일단 우리 이제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2021년도 9월에 서울, 경기, 인천의 아파트 값이 최고점을 찍었었거든요. 네. 실제로 이제 2015년부터 2021년 9월까지 전반적으로 이제 가격이 상승했었다. 사실 이제 그럴 때는 경매가 많이 나오지 않고요. 왜냐하면 네. 일반 매매가 잘 되기 때문에 또 그럴 때 또 많은 분들이 아파트 가격은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생각까지 가졌던 적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때 이제 최근에 가격이 많이 떨어지면서 경매 물건이 많이 급증하고 있다. 특히 이제 몇 군데 이제 사례를 좀 들어보면. 특히 이제 경기도의 105 신도시 같은 경우가 우리가 이제 흔히 84제곱미터 2020년도 한 5억 원 하던 아파트가 2021년도에 더블이 됩니다. 1년 만에. 그러나 지금은 한 6억까지 떨어졌고요. 옥정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2019년도에 한 3억 5천만 원. 그런데 이제 이게 2021년도에 한 6억 5천 찍었다가 지금은 한 4억 8천만 원까지 떨어진 그런 상황이고요. 네. 특히 이제 당시 시장이 좋았을 때 특히 세종시 또 서울의 어떤 노원구, 도봉구, 강북구 또는 이제 금천구, 구로구 이런 데 이제 집중 매수를 보였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가격이 떨어지고 또 이를테면 역전세 그래서 특히 이제 대출 비중이 높았던 경매 물건들이 대거 이제 쏟아지고 있다. 이렇게 좀 예. 이해하시면 좋은데 어쨌거나 시세를 회복한 곳은 매물이 별로 없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강남 3구 같은 경우에는 경매 매물이 별로 없거든요. 아파트 매물이. 네. 반면에 의외로 시세를 회복하지 못했던 노도강, 특히 이제 노원, 도봉, 네. 강북 같은 경우에는 매물이 상당히 많다. 네, 그것을 보면서 시세가 회복된 지역이다,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네.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제 말씀 주신 대로 워낙 이제 서울의 일부 지역이긴 합니다만 이제 아파트 값이 좀 올라가다 보니까 이게 더 올라갈까 봐 이제 흔히 말해서 영혼까지 끌어서 이제 아파트를 산 사람 연끌족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 대출금을 못 갚게 되면 이제 말씀 주신 대로 이제 이미 매물로 나오게 되고 그러면 이제 만약에 이제 입찰하는 사람 입장에서 이런 매물을 낙찰 받아도 크게 문제되는 건 없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지금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 이게 물건의 하자가 있어서 나온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예. 다만 단지 그냥 대출을 못 갚아서 경매로 나오는 예, 것이기 때문에 예. 통상은 거의 문제가 없다. 우리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경매로 나온 아파트 내가 한번 예. 입찰에 참여해 보겠다라고 한다면 네. 두 가지 체크가 중요한데요. 첫 번째는 이제 권리 분석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예. 이제 실제로 대부분의 어떤 물건에는 권리 분석상의 하자가 있는 물건이 거의 없고요. 두 번째 중요한 것이 오히려 이제 물건 분석이 중요합니다. 네. 사실 이제 지역 분석과 물건 분석이 일단 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는 건데 특히 이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제 물건 분석에 조금 관점을 좀 주안점을 좀 두면 좋은데 특히 이제 물건 분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누가 뭐래도 이제 지역 분석에서 교통 특히 이제 수도권에서는 역세권이냐 아니냐에 그렇죠. 따라서 네. 가격 차이가 엄청나게 달라지고 있다라고 하는 점 중요할 것 같고요. 또 우리가 경매 나오는 물건들의 감정가를 시세로 오인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얼마 전에 이제 경매 나온 시흥시 백오동에 이를테면 시흥 백오 SK뷰 전용 84제곱미터 아파트가 있는데요. 네. 이 아파트가 감정가가 9억 5천만 원입니다. 그래서 두 번 유찰된 이를테면 이번 반값이 굉장히 저렴한 것처럼 보입니다만 일단 이 사건이 2021 타경 사건이거든요. 네. 그럼 경매가 2021년도에 접수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때가 시세가 가장 높았을 때 그럼 감정평가도 그때 된 거거든요. 그러면 9억 5천만 원은 현 시세하고는 큰 차이가 있다. 지금 이제 시세는 한 5억 5천, 5억 6천만 원 정도. 따라서 감정가를 시세로 오인하고 이번 반값이 굉장히 매력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좀 문제가 있다. 따라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제 아파트 경매 입찰을 하려고 한다면 시세 파악을 좀 제대로 다시 한번 꼼꼼히 해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시세가가 상승하고 있느냐 하락하고 있느냐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 또 전세가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전세가가 올라간다라고 한다면 시세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이 지역이 좀 앞으로 좀 유망할까 유망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을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저는 오히려 매물의 개수라고 생각합니다. 매물의 개수가 증가하고 있느냐 감소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매물이 거의 없다. 예, 그렇다고 한다면 좀 적극적으로 입찰에 참여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 매물이 계속해서 많이 증가하고 있다. 지금 이를테면 세종시나 대구 이럴 때는 매물이 많이 급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이런 곳들은 좀 보수적으로 입찰에 참여해야 된다. 이런 부분도 한번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뭐 교수님 뭐 세종이 벌써 몇 번 언급됐습니다. 아까 뭐 세종 노도강 뭐 이렇게 그 세종에서 왜 그 난리가 났던 거죠? 일단 이제 예. 세종에 예. 이를테면 이제 수도가 또 이전한다. 예. 또 신축의 어떤 많은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앞으로 아마 이게 정부가 또 세종에 가기 때문에 세종의 개발 호재가 상당히 많을 것이다. 이렇게 네. 예측했었습니다만 예. 오히려 지금은 어찌 보면 수요 대비 예. 공급이 오히려 더 많았던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예. 점이 있고요.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아까 세종도 그렇습니다만 아까 제가 이제 시흥 배구 신도시를 언급했잖아요. 예, 예. 사실은 아파트 가격이 뜨느냐 안 뜨느냐 여부는 예. 일단 지하철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합니다. 예. 근데 시흥 배구 신도시는 지하철역이 없습니다. 없죠. 예, 4호선 오이도역에서 걸어서 30분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없잖아요. 예. 사실 세종도 지금 보면은 교통이 예. 그렇게 좋은 곳은 아니다. 그렇죠. 이를테면 KTX역이라든지 지하철망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대전에 있음에도 네. 불구하고. 그래서 가격이 상승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오히려 좀 수요보다는 공급이 더 많았던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쪽에 저 백옷 그쪽에 서울대 캠퍼스 뭐 일부 이전한다는 거 추진되고 있습니까? 추진은 되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지연되고 있다. 네. 학생들 어떻게 다니라고요? 그 교통으로. 그래서 아마도 이제 주변에 예. 기숙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되어야만 할 것 같습니다만 아무튼 이제 시흥에 직접 가보면 약간 좀 베드타운 같은 느낌. 네, 그래서 가격이 좀 상승하기는 상당히 어려운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많은 일부 투자자분들은 그래도 옛날에 10억 찍었던 건데 지금 5억, 6억은 싼 거 아니야? 지금이라도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만약에 지금 현재 강남 3구가 아파트 가격이 어찌 보면 약간 좀 많이 급등했잖아요. 네. 이것이 이제 사람들이 강남 3구는 너무 비싸니까 이제 좀 외연을 확장해 나가야 될 것 같고 가격도 상승할 것 같다. 그러면 오히려 노도강을 비롯해서 오히려 시흥 또 다시 세종까지 부를 가능성은 또 배제하기는 어렵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심리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네. 똑같네요. 10억 찍었는데 지금 5억이다. 100만 원 하던 거 지금 50만 원 미칩니다. 주식이. 네, 그럴 뭐 수도 있습니다. 싸 수두룩 보이죠. 네, 맞습니다. 이쪽이라 저쪽이라 연끌족은 마찬가지네. 약간 좀 바람처럼 움직이고 있다. 바람처럼 약간, 네, 좀 움직이는.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 지금 교수님 매물 사례 몇 개 좀 더 알려주시죠. 어쨌거나 뭐 실수요자 그걸 입장에서는, 내놓는 분들 입장에서는 안타까운데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또 이거 좋은 기회 아닙니까? 맞습니다. 네.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임장을 다녀온 네. 몇 군데 아파트를 좀 먼저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어쨌거나 우리가 이제 아파트를 매수할 때 또는 예. 낙찰을 받을 때 네. 많은 분들이 가장 좀 중점을 둬야 되는 부분은 뭐냐. 예.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아파트가 나중에 가격이 상승하려면 가장 중요한 네 가지가 좀 좋아야 된다라고 보는 건데 첫 번째는 역세권이어야 된다. 네. 그리고 신축이어야 된다. 그리고 대단지의 브랜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오늘 첫 번째 물건이 제가 지난번 다녀온 안산 임장 물건인데 이 물건이 이제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에 있는 초지역 메이저 타운 프루지오 아파트입니다. 예, 실제로 저희도 이제 안산의 초지라면 잘 모르거든요. 안산하면 뭐 고잔동이라든지 뭐 이런 데가 많이 생각나는데 초지동은 약간 좀 낯설게 보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저기 여기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게 예. 전용 84.5제곱미터인데 이 아파트가 이제 감정가 8억 원입니다. 근데 한 번 유찰된 이번 최저가가 5억 6천만 원. 지난 6월에 같은 면적이 거래가 8억 8천만 원에 됐었고요. 따라서 이번 최저가는 상당히 매력적인데 지금 앞서 이제 지도에서 봤다시피 이 아파트가 서해선이 있고요. 그다음에 4호선, 그다음에 수인 분당선, 초역세권의 아파트입니다. 지하철역에서 1분 거리인데 또 중요한 것은 바로 옆에 신안산선이 또 한 3, 4년 있다가 네. 또 개통이 된다라고 하는 점이 있고요. 앞서 얘기한 것처럼 이 아파트는 초역세권에 이 아파트가 1548세대 대단지 아파트에
푸르지오 아파트라고 하는 브랜드, 또 2020년산 신축이다라고 하는 점이 굉장히 매력적으로 돋보이는 그런 아파트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저도 다녀왔습니다만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한번 다녀오셔가지고 특별히 문제 없다면 입찰에 한번 참여해 보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먼저 한번 드리고요. 두 번째는 지난번 다녀온 광교 신도시 아파트입니다. 이 물건은 수원시 영통구 이이동에 있는 서밋 플레이스 광교라는 아파트인데요. 전용 116.35제곱미터입니다. 이 아파트가 감정가가 약 15억 6천만 원인데 지난 7월에 같은 면적 거래가 오히려 이제 16억 3천만 원이 있었고요. 이번 한번 유찰된 최저가가 약 10억 원인 거니까 이번 최저가는 상당히 역시 매력적이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역시 이제 이 아파트도 입지가 상당히 좋습니다. 신분당선 광교중앙역에서 1분 거리 초역세권이고요. 주변에 편의시설도 상당히 좋습니다. 걸어서 10분 거리 안에 갤러리아 백화점도 있고 대형 마트도 있어서 좋고요. 508세대 호반의 서밋플레이스고 2015년산이기 때문에 신축. 따라서 이번 최저가는 매력적이기 때문에 역시 시청자 여러분들도 임장 다녀온 다음에 권리상의 문제 없고 물건상의 하자가 없다면 좀 네. 적극적으로 입찰해보는 것도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교수님 지금 저 물건 저거 감정평가액이 15억 얼마라 하셨는데요. 네, 15억 6천만 원. 언제 감정한 건데요? 이게 이제 사건 번호가 2023년도니까 예. 2023년도 9월 달에 했습니다. 작년도 9월 달. 작년 9월에? 네. 또 세다. 참. 예. 아까 안산도 좀 그러니까 좀 세네요. 예, 기본적으로. 그래도 자본 여력이 된다면 저는 이 수원 광교가 더 매력적으로 보이네요. 그렇죠. 이제 어쨌거나 뭐 비싼 게 더 좋긴 좋은데 이제 가성비 차원에서 네. 아까 초지역도 상당히 저는 매력적이다. 근데 앞으로도 상승 여력도 생각을 해봐야 네, 되는 맞습니다. 거잖아요. 둘 다 좋은데 이제 앵커님처럼 돈이 많으신 분들은 아니요, 좀 그게 광교로 아니라 가는데 제가 돈이 있다는 게 아니라 네. 이제 자본 여력이 네, 된다면 맞습니다. 네, 이라는 맞습니다. 네. 조건을 붙인 근데 거죠. 초지역의 아파트도 상당히 매력적이다. 어. 광교도 상당히 좋고요. 예. 예, 초지역도 상당히 저는 매력적이다. 특히 지하철역이 4개이기 때문에 4개. 그런 면에서는 상당히 매력적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초지역은 약간 이제 제가 이제 주부분들하고 같이 갔는데 네. 약간 아쉬워하는 것은 다른 건 다 좋은데 교육 여건이 그래요? 아직까지는 그래요? 좀 뒷받침이 안 되고 있다라고 좀 약간 아쉽다, 이런 표현을 또 쓰기도 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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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그런데 보니까 이게 아파트만 지금 매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상가도 경매 매물로 요즘 많이 나온다고 하는 게, 이게 실제로 통계 보니까 경매로 나온 그 상가 매물이 11년 반 만에 지금 최에 달하면서요. 네, 맞습니다. 일단 경매 나오는 상가 매물이 최근에 예. 급증하는 양상을 좀 보이고 있다. 네. 그 이유 중에 하나도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통계에 2023년도 상가가 좀 폐업자 수 상당히 많이 증가했는데 전체 폐업자 수가 약 98만 6천 명. 그 중에서 사업 부진으로 인한 폐업자 수가 약 48만 명에 육박한다라고 하는 점이 있고, 특히 이제 2023년도 소매업 폐업자 수가 한 27만 7천 명으로 가장 높았다라고 하는 점이 있었습니다. 어쨌거나 2024년도의 7월까지 전국 상가 경매 진행 건수가 무려 2,294건이고요. 실제로 이제 우리가 장사가 좀 잘 되는 상권도 있고 장사가 잘 안 되는 상권도 실제 가보면 네네. 있는데, 특히 이제 장사가 잘 안 되는 상권에 장사하는 분들의 폐업률이 상당히 높고 그와 같은 곳에서 경매 물건이 상당히 많이 나온다. 제가 이제 얼마 전에 그 고양시를 좀 다녀왔는데 네. 고양시에 가면은 가로수길이 있습니다. 강남은 가로수길이 장사가 잘 되잖아요. 아니요, 지금 공실률이 어마어마해요. 지금은 많습니까? 네, 근데 오히려 고양시의 가로수길이 오히려- 정말 공실률이 엄청나다. 사람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지금 신사동 가로수길도 그래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경매 물건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제 코로나 때 또 직격탄을 맞았던 대표적인 이제 부동산이 있는데요. 제가 이제 최근에 다녀왔던 곳 중에서는 청라의 커넬A 근처가 네. 상당히 좀 어렵다라고 하는 점이 있고, 또 마곡역 근처의 상가도 상당히 좀 어렵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일단 상권이 죽어버리면 악순환이 일어납니다. 네. 일단 상권이 죽어버리면 일단 가게들이 장사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오히려 임차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월세를 안 내고, 예. 그러면 이제 그걸 받아서 대출 이자를 감당했던 임대인들이 대출을 못 갚고, 그리고 경매로 나오고, 네. 이런 사례들이 상당히 좀 많은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일반인들이 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나는 죽은 상권에 가서 내가 상권을 살리겠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약간 나라를 바꾸겠다 네, 이런 맞습니다. 건데요. 차라리 상권은 좋은데 입지가 좀 안 좋았는데 네. 내가 마케팅이 세니까 상가를 살리겠다, 이것은 그렇죠. 동의할 수 있는데, 내가 뭐 경리단길을 살리겠다, 커넬의 상권을 내가 다 살리겠다, 이것은 상당히 어렵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좀 조심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네. 뭐 상가 얘기 나오면 이제 진짜 참 우울해지는데, 그렇죠. 교수님 이걸 갖다가 무슨 여기서 나온 뭐 경매로 나온 물건 싸게 사서 뭐 투자의 기회를 삼고 이것도 좋은데, 그걸 떠나서 교수님도 이쪽 분야의 그것인데, 아니 상가고 뭐고 간에 지방의 아파트 상가 무슨 지식산업센터 뭐니 이렇게 막 했는데
아닌 말로 건설사들이야 그렇게 해서 분양했으면 돈 벌고 끝나는데 네. 그 사람들이 몰라서 이랬습니까? 인구 줄어들고 있고 뭐 경기 안 좋아지고 있고 상가라는 게 오프라인 상가가 될 수 없는 점점 환경이잖아요. 온라인 그 뻔한데도 왜 이렇게 일을 벌려놓고 그 수많은 사람들을 갖다 나락으로 떨어뜨린 거죠. 진짜 주변에 보면 피눈물 납니다 이거. 관리비에 무슨 뭐 이자에 임대는 안 나가고 그것도 전부 보면은 이제 진짜 노후에 열심히 살았다가 이제 받은 그걸로 목돈으로 한번 해서 그거 이런 분들인데 이 좀 저도 이제 제가 보기에는 실제로 최근에 이제 예. 상가 공실난 곳들이 상당히 많은데 예. 일단 분양가 자체가 너무 비싸고요. 비쌌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보면 아파트나 상가 같은 경우가 차라리 오히려 후분양을 하면 차후에 임대 수요, 임대료 수준을 알기 때문에 적절한 분양가를 예. 산정할 수 있고 좀 저렴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일단 분양가 자체가 또 상가가 이를테면 시행사나 분양자들이 돈을 좀 벌 수 있는 곳이 아무래도 또 이런 상가 분양에서 돈을 좀 벌려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좀 그런 문제점이 많이 좀 노출되고 있는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는 어쨌거나 그래서 저도 외부에서 강의를 하면 네. 절대 상가는 분양받는 게 아니다. 제 주위에 상가를 분양받고 좋아하는 사람이 다 한 명도 없더라. 너무 힘들고 있더라라고 하는 점이 있었고요. 제가 이제 지난번 앞서 얘기한 그 청라의 커넬A에 네. 제 지인분이 4개를 이를테면 10억씩 가령 4개를 40억에 분양받았습니다. 상가를. 상가를. 근데 예. 지금은 15억에도 팔리지 않아요. 4개 합해서. 네, 그리고 전부 다 공실이고요. 아까 소장님 말씀처럼 지금 관리비 내는데도 상당히 힘들고 그래서 네. 오히려 전체적으로 본인 스스로가 이제 부도가 나기 직전이다. 이런 곳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럼 아쉽습니다. 손실률이 한 70% 가까운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경매로라도 내놓고 이제 처분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제가 원래 이제 네. 그 경매 매물 한번 좀 소개를 예, 해드리려고 예, 했던 상가 예. 중에 하나가 예. 이게 이제 청라 커넬A의 1층 상가거든요. 네네. 청라 커넬A의 이 1층 상가가 청라동의 센트럴시티 1층에 위치한 상가인데 이게 이제 전용 면적이 한 12.64평입니다. 예. 감정가가 10억 2천만 원입니다. 예. 그러면 거의 분양가가 이 정도 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네요. 근데 지금 4번 유찰돼서 이번 최저가가 2억 4천만 원입니다. 와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또 유찰되지 않을까 이 정도를 고민하고 있는 거거든요. 요건 같은 경우는 지금 하나은행이 한 7억 3천만 원 정도 대출을 해줬다가 예. 대출금을 못 받아서 네. 임의경매 신청이 나온 건데 다만 이제 그나마 좀 다행인 것은 이 물건이 2028년도에서 2029년도 앞으로 한 4, 5년 있는 거잖아요. 네네. 7호선 연장선의 어떤 지하철역이 이제 개통이 되면 예. 그나마 미래 가치는 좀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이게 지금부터가 상당히 좀 버티기 어려웠다. 물론 지금 2억 4천만 원에 낙찰받는 분들은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네. 이게 실제 분양받은 10억 이상의 분양받았던 그러게요. 분들은 정말 좀 처참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 정도입니다. 그래요. 네. 어쨌건 가격 메리트는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2억 4천만 원의 낙찰을 받는다고 한다면 오히려 이제 낙찰 받는 분이 어떤 컨셉을 잡을지 거기서 이제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그럼에도 상권은 괜찮은 거예요? 상권이 지금 이제 새롭게 생기는 상권이라서 아직 상권이 좋지 않습니다. 예. 그러나 이제 앞으로가 기대가 된다. 이런 기대감은 좀 있습니다. 좀 버텨야 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버틸 수 있는 분은 낙찰 받으시면 될 것 같고. 네, 맞습니다. 네. 예. 아니 이게 실제로 임장을 가서 좀 이렇게 뭐 봐야지 안다라는 거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게 또 아는 만큼 보인다고. 네. 임장 가서 뭘 봐야 되는 거예요? 일단 개인적으로 이제 먼저 임장을 할 예, 때는 예. 체크리스트를 꼭 가져가 보자. 체크리스트, 예. 네, 체크리스트를 가져가 봐야 실수가 없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먼저 이제 그런 부분이 있고 또 부동산은 항상 현장을 가봐야 되는 게 중요한데 예. 막상 우리가 가보면 지하 같은데 1층 같은 데가 있고요. 네. 1층 같은데 지하 같은 데가 있습니다. 아하. 약간 네, 내려가는 맞습니다. 아하. 네, 그래서 네. 현장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고 특히 이제 우리가 상가 같은 경우에는 상권을 파악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네. 네, 그래서 우리 이제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만약에 강남의 가로수길을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네. 저는 여전히 강남의 가로수길이 좀 좋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만 막상 가보지 아니에요. 않으면 상당히 힘들겠다라고 하는 네,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런데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상가 같은 경우에는 시세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네. 가장 중요한 게 임대 수요와 임대료 수준입니다. 임대 임대 수요와 네, 임대료 네. 수준. 네. 네, 그래서 임대 수요와 임대료 수준이 좋으려면 역세권이어야 된다. 네. 그래서 가급적이면 지하철역을 끼고 있는 것이 좋을 네.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유동인구하고 동선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네. 제가 이제 얼마 전에 다녀온 어떤 곳은 이 입지는 좋아 보이는데 동선이 다른 곳으로 뚫려버렸어요. 왜냐하면 지하철역이 생겨가지고 예. 이런 부분도 하나 있었고 제가 지난번 다녀온 인천의 완정역이 있거든요. 검단 신도시인데 그곳에 두 군데의 상가가 너무 아쉬운데 원래 횡단보도가 있었습니다. 네. 횡단보도가 있던 편의점이 있었었는데 거기가 장사가 아주 잘 됐었다. 근데 횡단보도를 바꿔버렸어요. 이동을 시켰습니다. 하하. 그래서
그쪽 편의점은 망하고 예. 오히려 새롭게 이동한 횡단보도의 예. 편의점은 살아났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상당히 저는 좀 중요할 것 같고 또 어떤 곳들은 4층인데 엘리베이터가 없어요. 네네. 4층인데 엘리베이터가 없다. 그러면은 특히 이제 더웠을 때 좀 상당히 어려웠던 것 같고 용산의 어떤 상가를 가면 안에 기둥이 너무 많습니다. 그 인테리어가 좀 힘들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 우리 방송을 해야 되는데 이 중간에 기둥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정말 할 게 없다라고 하는 점이 있고 네. 마지막으로 김포의 어떤 곳은 네. 상가 바로 앞에 음식물 쓰레기 처리장이 있습니다. 아이고야. 예, 그러니까 상가를 들어가서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곧바로 한 1m 앞에 음식물 쓰레기장이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상당히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그거는 해보기도 합니다. 임장으로밖에는 확인이 안 되겠네. 맞습니다. 네. 그 부분은 실제로 분양받으신 분이 더 안 좋습니다. 이게 실제 분양을 받았다고 소송을 하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우리 상가 바로 앞에 1m에 음식물 쓰레기 처리장이 있었다라고 하는 점. 근데 당시 분양할 때는 그게 점으로 표시가 돼 있었답니다. 네, 네. 너무 아쉽습니다.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